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30대 들어서고 나서부터 되게 연휴가 무서워졌어요. 연휴가 왜냐하면 이제 모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언제 결혼할 거냐.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집을 그러면 못 사면 빌리려고 하는데 또 전셋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후보님의 의견도 궁금하고, 또 해결 가능하다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후보님의 정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특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지 아니면 공급자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벌써 몇몇 분을 얘기했는데 벌써 의견이 다르시잖아요. 여기는 청년분들이 계시니까 청년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라고 우리 국민 전체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만 해볼까요? 부동산 문제는 그 단기간 내에 해법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청년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GTX 노선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빠진, 그 노선을 빠진 분들은 데모하세요. 누구나가 집값 안정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집값 오르기 원해요. 집 가지신 분들은 내 집값 오르길 원해요. 내 집값이 올랐는데 조금밖에 안 오르고 저쪽 집값 많이 오르면 화나요.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이 안정되나 떨어져서 또는 쉽게 집을 공급받기를 원해요. 이런 다양한 수요가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됐든 우리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후보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죠. 280만 원 짓겠다, 100만 원 짓겠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현실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집 짓기 시작하면 내년에 집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사 짓는데 참깨 값이 올랐다고 참깨 농사 막 많이 져서 참깨 짓는 그 면적을 넓히겠다는 대안이 맞는 대안일까요? 뭐 그런 거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진솔하게 실상을 얘기하고 사회적인 뭐 합의라고 할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는 좀 이따 하기라고요. 청년들이 이제 이 부동산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데 아까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아까 수요냐 공급이냐, 수요공급이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부 초기에는 규제 억제를 했지만 지금 공급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 많은 지금 대선 주자들은 공급 확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을 많이 짓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 예술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투기 억제입니다. 두 번째가 공급 확대예요. 세 번째가 아주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맞물려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더 복잡하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면서 그 아주 복잡한 또 서로 간에 상충되는 또 측면들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공급 같으면은 예컨대 그린벨트에다가 집을 짓지, 또는 지하철역이나 경부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서초동인가요? 거기에 위에다가 집을 짓지. 뭐 별 아이디어가 다 나와요. 또 어떤 후보는 초등학교에 4층까지 돼 있는데 뭐 5층 이상은 그 아파트를 짓고 출입구를 달리해서 공급을 확대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공급 확대에 있어서 키는요 시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급 확대하겠다고 해서 집이 공급되는 데까지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 걸릴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그 실컷 해놓으면 아마 그 다음 정부에서 집이 공급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공급 확대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시차를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해소하면서 집을 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컨대 7, 8년을 한 3, 4년 단축을 했는데 어떤 주택 청약 뭐 예약제 같은 걸 통해서 내가 3년 되는 저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조치나 어떤 시그널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방안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조금 같이 그 합의를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보존 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를 풀 거냐 이런 문제는 환경 문제 아까 얘기하신 그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그 이해가 상충돼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정치권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거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시민 참여 플랫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우리 그 신고리 원전 시민 그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아마 부동산 문제는 몇 건에 대해서 그런 걸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해서 뭐가 문제고 이런 장점이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투기 억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투기 억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차별화를 둬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 집을 산다고 했을 적에 대출을 싼 이자로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세금을 보유세 같은 거를 그거는 대폭 낮춰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투기 억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요. 3주택 이상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다주택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중한 보유세라든지 금융 융자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심지어는 지금 나가 있는 금융도 2년 내에 회수하겠다는 이런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1가구 2주택은 거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직장이나 부모 모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1가구 2주택 쪽으로 붙어야 될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1가구 3주택으로 붙어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문제 빠졌어요. 이 문제가 지금과 같은 수도권 올인 구조로는 절대로 부동산값 잡을 수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 장기에 걸친 그 계획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을 메가시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뭐 호남, 영남, 충청 이런 쪽에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스스로가 산업, 교육,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실이 옆에 중소도시로 가고 그 중소도시에서 만드는 과실이 다시 농촌으로 가는 이런 굉장히 그 종합적이고 일관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교육 문제도 관련돼 있어요. 아까 파리 1대학, 2대학 얘기를 했는데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이 학교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를 가중치가 포함된 추첨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국공립대학의 그 설립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예컨대 일정한 수학 능력을 넘어선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그 입학 할당제 같은 거죠. 그런데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일부는 그 성적을 가중치를 줘서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일부는 각해서 마음대로 뽑게끔 해줄 수도 있어요. 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대번에 이제 할 겁니다. 사립대학은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그러면 예컨대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에 가는 또는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일정한 부분 편입을 30% 무조건 받아야 된다든지 해서 이동하게 한다든지 또는 고졸 할당제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인원을 뽑을 적에 지금 할당제가 돼 있어요. 그 지역 이제 뽑는 게 더 늘리는 거죠. 지금 30%인데 한 50%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충청 쪽에 있는 공공기관인데 충청 지역의 30%지만 20%는 충청을 포함해서 타 지역 학생들 뽑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지역 할당제, 고교 졸업생 할당제 이건 뭐냐면은 고졸자 뽑는 할당제죠. 자,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 얘기 나올 거예요. 수도권은 뭐냐 말이 얘기 나올 거예요. 두 개가 굉장히
아주 그 심각한 토론이 붙을 주제인데 너무나 우리 사회에 여겨하는 문제가 심각해요. 지역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지역균형 발전된 여러 가지들이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세 바퀴가 제가 얘기하는 공급 확대, 투기 억제, 수도권 올인 구조, 타파라고 하는 이 세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 바퀴들은 잘못 운영하면 한 방향으로 안 가요. 하나는 이쪽으로 하려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 이거 거의 종합 예술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그 정교하게 만들고 일관되게 만들고 아까 얘기한 몇 가지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아까 예시를 들은 거지 그걸 꼭 하자는 얘기까지 하지 못하겠어요. 얘기하는 순간에 그건 막 엄청 컨트롤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여야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세 바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정책 목표는 제가 볼 때는 벼락거지 없애는 거예요. 나는 집에 없는데 집값 올라가지고 나는 갑자기 거지 된 것 같은 게 그게 벼락거지라면서요. 벼락거지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뛰어가지고 나는 상대적 박탈을 가면 아이고 나는 저건 포기하고 그거를 차단하는 게 저는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그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근데 이게 바퀴가 하나는 왼쪽으로 하려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려는데 문제될 뿐만 아니라 한쪽 바퀴는 큰데 한쪽 바퀴 작아도 이게 가동을 안 해요. 이번 정부 초기에 한쪽 바퀴하고 한쪽 바퀴 작았어요. 제가 거기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렇지만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 일부 볼 것들이 있고 이 합의 없이는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해결책 찾지 못할 겁니다.